쓸어버리고 오자 약간 이런 마인드로 가기 때문에 아침에 일찍 가서 무조건 화장실을 가는 겁니다. 성적에 맞춰서 대학을 썼습니다. 후회 안 합니다. 공익과 너무 좋습니다. 괜히 스토리? 괜히 스토리? 이걸 동국대학교가 봐야 합니다. 소개팅이 일찍 들어오지 않더라고요. 항상 실기장에 갈 때 다른 친구들을 다 쓸어버리고 오자 약간 이런 마인드로 가기 때문에 저는 긴장 이런 건 전혀 안 하고요. 제가 재수 때는 건국대 글로컬 시험을 봤었는데 그때는 의자가 앞뒤로 넘어가더라고요. 나도 좀 해봤어. 약간 이러면서 혼자 괜히 그 앞치마 주머니에 손 넣고 괜히 팔짱 한번 끼고 막. 아침에 일찍 가서 무조건 화장실을 가는 겁니다. 근데 이런 친구들 꼭 있어요, 진짜. 시험 보는데 맞아. 갑자기 화장실에 가버릴 수도 있어요. 그건 아주 이제 끝장나는 겁니다. 일찍 저는 가서 그 공간을 되게 흡수한다는 게 가장 중요했어요. 정물 때는 어디 있고 여기는 추운지 뭐 어두운지 그런 거를 앉아서 계속 흡수하는 게 어이없긴 한데 아까는 분명 제가 일찍 가 있어야 된다고 말했는데 꼭 이렇게 늦는 일이 한 번씩 발생하잖아요. 일찍 출발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래도 몇백 명의 친구들이 모이다 보니까 그 도로가 정말 꽉 막혔었어요. 그 갑자기 제 앞에 차에서 문이 열리더라고요. 물통을 든 학생이 뛰어나가요. 그럼 또 이제 그 앞에 학생이 이제 또 뛰어나가고 그러니까 저도 엄마 나 갈게 하고 정문에서부터 그 언덕을 진짜 미친 듯이 뛰어서 올라갔던 끔찍한 기억이 있습니다. 정시 볼 때는 춥잖아요. 근데 추울 걸 예상을 하긴 했어요. 근데 너무 추운 거예요. 그 주차장에서 저희가 시험을 봤는데 진짜 손이 안 풀리는 거예요. 저희 손으로 계속 만들어야 되는데 이게 진짜 큰일 났어요. 핫팩이 있는데도 안 녹고 그게 맞아. 제일 당황스러워요. 손이 진짜 따뜻해야 돼요. 인체 수채화는 아시다시피 인물 모델이 이렇게 서 있으면은 이렇게 삥 둘러서 학생들이 그림을 그리는 구조예요. 이 가운데 얼굴이 잘 보이는 자리가 뽑혀야 조금 더 유리한 부분이 있는데 제가 맨 끝자리가 걸린 거예요. 그래서 문제 거기 한 포인트가 어느 정도 배경은 추가해도 된다 이런 뉘앙스의 그 글 하나가 있었어요. 완측 같은 경우에는 사람이 옆모습으로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종이 반쪽만 많이 그려지고 반쪽은 비어있는 경우가 많아요. 나머지 종이 빈 부분은 뒤에 공간이 쏙 빠지게 공간감을 내주는 배경을 15분, 20분 전에 몇 번 딱딱 해서 그림을 냈었는데 저 혼자 그때 배경을 그렸었어요. 그런 식으로 안 좋았던 완측의 상황에서의 잘 끌어냈던 포인트 아닌가 싶어요. 네, 주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제를 받고 그에 맞는 두상을 제작을 하는 거고 모델링 같은 경우에는 모델분이 오셔서 그 모델을 제작을 하는 건데 저는 모델링 위주로 입시를 했고요. 시험 한 중반부가 넘어가는데 아 이게 약간 비례가 틀렸는데 눈에 보이지만 지금 고치기엔 시간이 없을 것 같고 막 이런데 고쳐야 돼요. 그거 안 고치면 100% 떨어지고 그걸 고치고 겨우 마무리를 해도 시간이 나쁘지 않아요. 중앙대는 일단 되게 깔끔한 채색을 원하는 것 같아요. 몇 년 전까지는 좀 회화적인 채색도 합격을 하는 것 같았었는데 이제는 디자인적인 입시를 원해가지고 완전 깔끔한 채색을 원하고 형태도 완벽하면 좋겠지만 형태를 그렇게 완벽하게 보는 것 같진 않아요. 합격작들을 제가 많이 봤을 때 형태가 좀 부족하더라도 채색이나 양감 면에서 더 보완을 해내면은 좋은 입시 결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성적에 맞춰서 대학을 썼습니다. 후회 안 합니다. 공익과 너무 좋습니다. 공익과 많이 오세요. 영업하네 여기서. 근데 중앙대 같은 경우에는 시각 디자인, 산업 디자인 두 개를 고를 수 있었는데 아무래도 시각 디자인이 제가 가고 싶은 광고 쪽이라던가 지명 광고 혹은 타이포그래피나 아니면 북 디자인 쪽으로 되게 다양하게 갈 수 있다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진로를 바꾸게 되더라도 충분히 그런 부분들도 배울 수 있을 것 같아서 과를 선택을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때는 광고 디자이너가 꿈이었기 때문에 사실 다들 성적 맞춰 쓰긴 하는데 그래도 저는 운 좋게 그 성적 맞춰 쓰려던 그 학교에 그런 과가 있었고 그래서 그렇게 쓴 것 같아요. 서양학과는 선택할 수 있는 과가 폭이 되게 넓어요. 그림을 계속 그리는 유일한 과고 수채화를 막 쓰고 섬유도 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열려있는 과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디자인학부나 서양학과는 그림도 잘 그리고 성적까지 좋은 애들이 다 오기 때문에 좀 레벨 같은 게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한 학교에 과가 많아도 이게 성적대로 이렇게 쓰기 때문에 성적 눈치 싸움? 과 선택지부터
입시도 따로 없었고 그냥 조속과 있는 대로 다 썼어요. 확실히 자기가 끌리는 과를 집중해서 지원하는 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런 고민을 하잖아요. 과를 맞춰갈지 학교를 좀 더 좋은 데를 갈지 하는 고민을 많이 하는데 팁인데 약간 선배나 그냥 학원 선생님들한테 물어봐서 대학교에도 밀어주는 과가 있고 좀 덜 밀어주는 과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빠르게 파악을 하고 만약 이 학교 여기 과 괜찮다 그러면 여기를 가는 게 맞고 저희 학교 같은 경우에는 수시로 입학을 하면 전과가 되지 않아요. 그런 식의 정보도 알고 있으면 좋고 성적에 맞춰서 가고 싶지 않은 과를 갔더라도 복수 전공도 너무 많이 열려 있어요. 저도 좀 많이 무서웠어요. 도균이처럼 오래 실기를 한 친구들도 있고, 왜냐면 그림을 그리는 친구와 그리지 않는 친구가 붙으면 어떻게 되나? 약간 이랬는데 선배분들 중에서도 비실기인데 훨씬 잘하는 분들도 계시고 하는 거 보면 자기가 들어와서 얼만큼 노력을 하냐? 이게 훨씬 중요한 것 같아요. 또 시각 디자인이 좀 넓고 얕게 많이 배워요. 저희 과는 이제 과 동아리가 있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보충을 하는 게 이제 동아리에서 많이 해요. 공모전을 한다던가 스터디를 한다던가 해서 자기가 하고 싶은 분야를 조금 더 자기 스스로 개척하는 부분?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약간 중학교 때는 그 반응을 엄청 즐겼었어요. 막 괜히 학교에 공책 가져가가지고 괜히 이렇게 끄적끄적한 거 옆에 이렇게 살짝 보여주고 그런 친구들 이거 뭐야 하면 내가 요즘 학원에서 배운 거야. 막 이렇게 쓱 보여주고 막. 화구통이라고 있어요. 저희가 맞아. 연필 넣어두고 막 지우개 넣고 막 이런 화구통을 이렇게 들고 다녔는데 맨날 학교 갈 때 그거 하나씩 이렇게 들고 가면 애들이 이거 뭐야? 이러면 이거 학원 갈 때 들고 가야 돼서 막 이러면 애들이 신기하다 한번 봐도 돼? 막 맞아, 이러면서 맞아. 그럼 저는 아까 말했듯이 사실 좀 재능이 없어요. 그래서 한번 얘랑 저랑 누굴 그려줬었거든요. 같이. 진짜 너무 못 그리는 거예요. 제가 봐도. 그래서 다시는 그리지 말아야겠다 다짐하고. 오, 약간 이렇게 나오는 것들이 좀 있고 억지일 수도 있지만 시각적인 거에 예민해서 그런지 본인을 좀 꾸미고 이러는 것들에 관련해서 다들 애들이 다 이뻐요. 일단 저를 보면 아니란 걸 알 수가 있고요. 아예 다른 모르는 사람들을 만났을 때 미대 다닌다고 하면은 뭔가 특이한 과니까 장점일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저는 장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다른 서양화, 동양화 되게 많이 아는데 조선은 모르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용접하는 거 딱 한번 보여줘. 나 이런 거 해. 인스타에 3D 관련 프로그램 하는 거 올린 다음에 그냥 이런 거 하는 중. 괜히 스토리? 괜히 스토리. 야작 이런 거 엄청 많잖아요. 다 같이 시켜 먹고 막 이렇게 동기들과 즐거움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저는 그 디자인과다 보니까 컴퓨터를 쓴단 말이에요. 야작 이런 거를 한 번도 못 해본 게 뭔가 좀 아쉽고. 도자과다 보니까 가마실을 계속 내려갔다 올라갔다를 해야 돼요. 그리고 작은 기물이 아니라 큰 기물들도 많이 있으니까 서로 막 도와주고 서로 막 들어주고 옮기고 가마실 같이 다 이용하고 다 같이 협동해서 뭘 해야 되는 거다 보니까 너무 재밌는 것 같아요. 할 말이 너무 많아. 이걸 동국대학교가 봐야 합니다. 먼저 말하실래요? 저는 오늘 방송해야 될 것 같은데. 처음 OT 때 갔을 때는 이제 예술대학이라고 해서 뭐 연영과부터 시작해서 영화과 막 다른 되게 다양한 친구들이랑 모여서 했어요. 이제 막 실기실을 보여주신다고 해서 조교님을 따라가 쓰레기장 옆에 있는데 폐가인가 싶을 정도로 너무 심각한 거예요. 네, 그 건물이 진짜 너무 낡아서 작업하다 보면 위에서 철근이 떨어지고 제발 좀 고쳐주세요. 그냥 재미가 없었어요, 생각보다. 말만 과제지 그냥 숙제만 계속 내주는 기분? 지금은 그래도 많이 발전해가지고 이게 내가 하기 나름이구나 라를 깨달으면서 그래도 지금은 재밌게 잘하고 있습니다. 이거 딱 하나. 저희 학교 위치가 너무 좋아요. 저희가 딱 중구에 딱 위치해 있어서 어딜 가든 30분 이내입니다. 저희 학교 주변에는 아무것도 없어서 에코 캠퍼스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교수님들도 막 학생들이랑 소통하려고 하시는 게 좀 느껴지는 것도 있고 그런데 단점은 이제 아무래도 위치나 조금 시설 면에서 저희가 아무래도 캠퍼스가 2개다 보니까 서울 캠퍼스에 비해서 부지는 엄청 넓은데 그만큼 관리가 조금 덜 되고 있는 부분들 저희 중앙대학교의 장점이라고 하면은 아무래도 미대로서 오랜 역사와 전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원래 서라벌 예술학교라는 오래된 대학교가 있었는데 그 대학교를 이제 중앙대가 인수하면서 이어나간 전통이 꽤 길거든요. 단점은 그 수아가 말했듯이 경기도 외곽에 좀 위치해 있어서 교통이 아무래도 좀 내부도 아니고 완전 외곽에 있잖아. 제공되는 시설이 굉장히 많아요. 피트니스도 있고 개인 PT쌤도 그 안에 있으시고 그리고 학교 안에 ECC라는 공간이 있는데 거기에 정말 없는 게 없어요. 학교
학교는 굉장히 좋으나 저 조형예술학부는 살짝 미대생들에게는 좋은 것 같지 않아요. 이게 단지가 큰데도 불구하고 저희 미대만 유일하게 새로 안 지어진 건물이란 말이에요, 이대에서. 그래서 엘리베이터도 없고 언덕이 굉장히 심해요. 이런 더운 여름에 절대 다닐 수 없어요. 그래서 계속 단점만 말하게 되네. 학교는 너무 좋아요. 다른 대학들에서 미대를 조금 안 밀어주는 학교들이 많은데 그래도 숙대는 괜찮게 지원을 해주는 것 같고 건물도 미대 건물 따로 있고 소수과인 편이잖아요. 학년별로 다 과방이 있어요. 잘 수 있는 공간이 있어요. 이렇게 침대가 쫙 이렇게 있어요. 저희 학교가 고립돼 있어요. 보통 학교가 이렇게 붙어 있잖아요. 뭐 신촌 이렇게 뭐 연대, 이대, 뭐 서강대 이렇게 붙어 있고 저희는 저희 학교밖에 없고 앞에 그래서 놀 데가 없어요. 그래서 더 사람들이 공부만 해요. 그래서 학점 따기가 어렵다. 여대가 안 좋은 점. 방학인데 학교를 나가요. 제가 딱 입학했을 때 코로나가 터져가지고 소개팅이 일찍 들어오지 않더라고요. 그거는 진짜 너무 아쉬운 것 같긴 한데 여대고 미대다 이러면 소개팅 많이 들어오겠네? 많이 받겠네? 이러잖아요. 근데 진짜 저도 딱 2번 들어왔고 그 몇 년, 지금 3학년인데 그냥 초중고 학교 다닐 때 만났던 남자애들이 저희 인생의 이제 마지막 남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좋은 점도 있어요. 좋은 점은 그냥 화장을 안 하고 학교에 가야 된다는 그냥 점. 특히 그 주말 때 진짜 좋아요. 저는 그냥 일어나자마자 그냥 앉거든요. 공학인 애들은 집인데 모자를 쓰고 막 화장을 하고 수업을 듣는데요. 그래서 이건 좋은 점이다. 일단 가장 크게 달라진 건 아무래도 학교를 안 가고 비대면 수업으로 하는 게 가장 달라진 점인데 저는 그게 막 엄청 크게 불편하지는 않았던 게 현대미술과가 막 평면 회화 작업만 하지 않고 디지털 작업도 하고 뭐 설치 작업도 하고 이렇게 다양한 매체를 다루거든요. 디지털 작업을 처음 접하게 되면서 컴퓨터 작업을 집에서 할 수 있는 시간이 많이 있게 됐고 공간 설치라는 작업을 이번에 듣게 됐는데 그 공간 설치는 약간 장소 특정적 미술로 이런 공간의 환경에 맞는 미술을 하는 거거든요. 코로나 없이 학교에서 진행됐다면은 그냥 뭐 학교 어디 공간에서 했겠지만 저는 저희 집 근처인 잠실 종합운동장에 제가 직접 가서 작품을 설치하고 공간을 구성하고 이랬던 오히려 장점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축제 기간 동안 정말 매일매일 축제를 갔어요. 그런 게 사실 대학 생활이잖아요. 근데 다 수업도 비대면으로 하고 이러니까 사실 좋은 점이 더 많아요. 집에서 그냥 눈 뜨자마자 이렇게 침대에서 듣는 거. 근데 이것도 작업을 하는 과들은 저희 학교를 가요. 작업해야 저희는 되니까. 작업이 필수니까 아무래도 수능까지 그래도 마스크를 쓰겠어? 했는데 수능도 마스크를 썼고 학교를 그래도 가보지 않겠어? 대면하지 않겠어? 했는데 괜찮아지 싶었는데 또 터져가지고 저희 완전 비대면으로 한 학기 보내게 됐는데 학교를 제일 못 가는 거? 그래서 동기들 얼굴도 제대로 잘 모르고 선배들도 연락을 하기 힘든 거? 3반수를 한 계기는 제일 큰 게 코로나였습니다. 그 학교를 가서 뭔가 친구들과 즐기고 싶었던 게 많았는데 그런 게 없었던 게 반수의 가장 큰 원인이었고요. 올해도 학교를 못 가서 되게 안타깝습니다. 지금 약간 군대 가기 전에 동기들 얼굴 보고 가게 되는 그런 되게 일상생활에 되게 미술이 되게 스며들어 있는 부분이 생각보다 되게 많아요. 약간 미술에 진심인 사람이 돼버려가지고 미대생은 기본적으로 자기의 작업을 해야 되는 과잖아요. 그래서 뭔가 나의 아이덴티티가 생긴다는 거? 이 세상에 하나뿐인 없는 내가 만든 게 생기는 거다 보니까 그러니까 공부를 하는 사람들이 특별하지 않다는 건 아닌데 뭔가 내가 특별한 사람이 된 것 같은 기분이 들어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일단 대학 와서 해보고 싶은 것들 중 하나가 그 교환학생 가는 거였거든요. 이제 9월에 출국해요. 영국 가요. 다 교환학생 이런 거 다 찾아보면 되게 잘 열려있고 생각보다 어려운 거 아니니까 뭔가 이건 꼭 했으면 좋겠고 도자예술학과에 와서 정말 처음 해보는 작업들이었는데 점점 흥미도 생기고 도자예술에 대해서 좀 심도 있게 공부도 해보고 꽤 바쁜 대학생활을 잘 무사히 마쳤으면 좋겠어요. 진짜 눈 깜짝할 사이에 벌써 3분 2학기를 앞두고 있는데 이런 졸전도 사실 너무 걱정이 많이 되고 지금 작업들도 사실 너무 힘든데 또 해내고 나면 또 뿌듯하고 이제껏 되게 잘해왔으니까 마무리까지 딱 잘해서 졸전도 멋있게 마무리했으면 좋겠어요. 벌써 3학년이라는 게 말이 안 될 정도로 약간 체감이 안 되는데 앞으로 일어날 졸전 잘 헤쳐나갔으면 좋겠다는 바람이에요.